사주에 이 글자가 많으면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데요. 깊이 있어 보이고 뭔가 알듯 말듯 속을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죠. 바로 사주의 수기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주에 수기운이 많거나 없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매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사주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겠지만 오늘은 특정 오행이 많거나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꼭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수기운이 많거나 적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를 활용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 사주에서 수기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수기운은 오행 중에서 물에 해당하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만세력에 생년월일시를 넣고 천간이나 지지에 다음 글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세력을 입력하면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런 검은색 글자가 수호행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위치에서 임수, 개수, 자수, 해수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검은색 글자가 월지에 있다면 월지 이외에 수호행이 2개 이상 되면 수기운이 강한 사주이고, 월지에 수호행이 없다면 다른 곳에 3개 이상 되면 수기운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적거나 없다면 수기운이 부족한 사주예요. 수기운은 인의의 지신 중에서 지에 해당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롭고 사색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물처럼 깊고 넓은 사고를 가지신 거죠.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물 흐르듯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잘 흘러가고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기도 하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공감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이나 음악, 글쓰기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정말 많죠. 게다가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뭔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교묘한 분위기, 아시죠? 이게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특히 연애할 때 보면 이런 매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기운이 너무 많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특징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감정의 변화도 크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우울에 빠지면 정말 깊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사소하게 넘길 일을 몇 날 며칠 동안 붙잡고 고민하다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특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어떤 일이나 사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는 어차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그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수기운이 많은 분들도 감정을 계속 안으로만 흘려보낸다면 썩은 물처럼 자신을 갉아먹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정을 건강하게 발산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기운은 지혜롭고 신비로운 매력이 많게 되지만 이게 넘쳐버리면 너무 감성적이 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히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물이 없다는 건 사주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수기운이 약하거나 없으면 깊이 있는 사색이나 신중함이 부족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뚜렷하게 나뉘는 게 특징이에요. 수기운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분들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물은 원래 고요하고 신중한 기운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수기운이 없으면 이런 신중함보다는 즉각적인 행동력이 좋은 거예요. 일단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어디 가서도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수기운이 많으면 머릿속에서만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수기운이 없으면 그런 복잡한 사색 대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중시해요. 현실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수기운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분들은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해보자 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게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수기운이 부족하면 가끔 지혜와 통찰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깊은 분석력이나 신중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분석하기보다는 직감에 의존하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수기운이 풍부하면 감수성이 깊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반대로 수기운이 부족하면 감정적으로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몰라줄까?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다면 수기운 부족을 의심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습니다. 수기운이 많으면 물처럼 흘려보내는 힘이 있는데 부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쌓아두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휘둘리거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이나 타인을 깊이 공감하고 포용하는 면에서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채워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사주에 특정 오행이 많거나 부족할 때는 그 균형을 맞추는 개운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운이라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화기운으로 차가움을 중화하는 거예요. 수기운이 많으면 차가운 에너지가 강해지는데요. 이럴 땐 따뜻한 색상, 예를 들어 빨강, 주황 계열의 옷을 입거나 햇볕을 자주 쬐면서 몸에 따뜻함을 불어넣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기운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특히 올빼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깜깜한 밤에 활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기운이 많은 분들일수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따스한 햇빛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개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보세요. 운동이나 춤, 여행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과도하게 가라앉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집안에서 깊은 사색에만 빠지기 쉬운데요. 이런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수기운이 많으면 감정이 깊어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럴 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명확한 대화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깊이 있는 감정과 논리적인 사고가 함께한다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수기운이 없을 때 개운법으로는 물과 가까워지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바다, 강, 호수 같은 물가를 방문하거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회복됩니다. 무슨 수기운이 없다고 진짜 물을 마셔라 하냐? 물을 가까이 하라고 하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사주에서 수호행은 지혜와 내면의 깊이를 상징하죠. 물을 마시거나 물과 가까워지는 행위는 모두 심적 안정감을 주고 부족한 수기운을 상징적으로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수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깊은 생각이나 자기 성찰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행동하세요. 세 번째로는 검정색 계열을 활용해보세요. 검정색은 물의 에너지를 상징해요. 옷, 소품, 인테리어에 이런 색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기운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요. 수기운은 감정적 깊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애정운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수기운이 많다면 자신의 깊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과감히 표현해보세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수수한 매력을 기본으로 따뜻한 화기운을 활용해서 밝은 인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따뜻한 색상의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수기혼이 많은 분들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논리와 감정을 적절히 섞어 대화하면 상대방이 더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신뢰는 애정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수기혼이 많은 분들은 우울함이나 고립감에 빠지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수기혼이 많게 되면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한번 우울에 빠지면 스스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고립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 기분이 처질 때는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수기혼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과거를 곱씹는 습관이 자신을 붙잡아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와 미래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수기혼이 부족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선택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수기혼이 부족하면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요.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서툴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무뚝뚝하다 혹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조금은 자신만의 고집을 내려놓고 융통성을 기르는 게 좋아요.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미소나 따뜻한 한마디와 공감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물은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고 깊어지되 결코 자신을 잃지 않죠. 그렇게 물 흐르듯 사는 삶은 어떨까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필요한 곳에 스며들고 때로는 거센 물살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면서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때로는 바위를 깎아내는 집요함으로 끈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을 찾고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늘 믿고 묵묵히 나아가세요.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만의 바다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